특별수사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직후였던 2024년 1월 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쓰던 PC를 가져가서 버려라,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장님. 예. 네. 그 다른 게 아니고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네.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 처분해. 네네, 알겠습니다. 내 자리 거기는 큰일 나. 명 씨 지시대로 강혜경 씨는 명태균 PC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검찰이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PC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뉴스타파가 새벽같이 창원으로 내려간 바로 그날, 검찰이 압수해갔던 명태균 PC를 강혜경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디스크는 128기가짜리 하나 들어있고요. 근데 수사 기간도 똑같이 저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명태균 PC에서는 누군가가 삭제했던 명 씨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 명 씨에게 전달, 보고된 각종 문서 파일 등 약 70기가 분량의 자료가 되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의 대화를 비롯해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의 정황,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은 명 씨에게 줄을 선 대기업과 공무원들은 물론 명 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여당 주요 인사들의 면면 등을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예고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물건이라고 지칭하신 이 네. PC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강혜경 씨 자택에서 정말 네. 많은 디지털 장비를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유독 이 명태균 PC만 늦게 돌려준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안 준 거예요. 무작정. 네. 더 궁금해집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거의 모시고 있었던 건가? 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왜 그랬던 건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예. 이게 가안부 PC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아는 사람 세상에 딱 두 곳밖에 없잖아요. 네. 검찰하고 뉴스타파. 네. 이 두 곳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검찰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명태균 PC에 어떤 내용,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야 예.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항상 하던 그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덮고 싶은 건 그냥 마음대로 덮어버리고, 이 선택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환부 PC가 검찰청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했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PC를 명태균 씨가 언제부터 사용했고 언제까지 사용했을까? 네. 이게 궁금한데요. 그게 네. 특정이 되나요? 이게 이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이 명태균 씨가 이 과거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그 여론조사를 예. 시행했던 미래한국연구소 그 시절부터 사용을 했다. 그 이후에 PC를 사거나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강혜경 씨의 기억과 주장이고. 예. 그러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2018년 초에 세워졌으니까 네. 만약 그때부터 명태균 씨가 사용했다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자료라든가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 포렌식 결과는 예. 이게 그 사용 기간은 그러하지만 포렌식을 통해서 이 우리가 복구한 데이터 자료의 기간은 좀 달라요. 이게 중간에 한번 PC가 포맷되거나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렌식 전문 업체의 이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명 씨가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PC의 폐기를 지시한 시점이 지난해 1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년 내외 정도로 사용한 기록이 일단 복원은 됐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명태균이었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 나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추가 폭로도 계속 예고하면서 네.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그런 정황들도 확인이 되나요? 이 네. PC에서?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왜 일으킨 것이냐. 네. 이 생각해 보면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드러나는 실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였잖아요. 예. 뭐 이를테면 지난번에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하고 사실 검찰이 기소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적 리스크가 몰릴 대로 몰렸고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불소추 특권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를 받지 않고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결국 이 도덕성이 바닥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묘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계엄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PC의 내용을 저희가 뭐 차근차근히 분석하고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부부의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진 못하더라도 예. 정치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한 내용도 상당히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태균 게이트 이게 폭발하면 이게 형식상의 권력은 유지할지 몰라도 사실상 국민들한테 이 심정적으로는 탄핵을 네. 당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명태균 PC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째서 계엄을 일으켰는지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드러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예고 나오고 나서도 정말 내용이 궁금하다. 이 거의 판도라의 상자다. 뭐 네. 이런 평이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임선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창원산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창원산단을 자기가 기획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 더 확산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명태균 PC에서 의혹을 해결해 줄 만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창원산단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간인 명 씨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국정농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임선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창원시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339만 제곱미터, 무려 103만 평. 창원 지역에 엄청난 개발 호재가 터진 겁니다. 창원은 명태균 씨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 창원 의창구에선 2022년 6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명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고 자기 사람인 김영선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정부의 창원산단 지정 또한 자신이 최초 기획해 성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창원산단 지정을 직접 부탁했다고 말하는 명 씨의 육성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민간인인 명 씨가 국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결국 명 씨가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통해 창원산단 지정에 관여했는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PC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창원산단 지정 필요성을 직접 보고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월 3일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중 한 명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창원산단 지정 발표까지 71일이나 남은 때였습니다. 국가산단 하자 그럴 때도 네네. 한번 해보는 거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진짜 명법부장 구상력이 아니면 이건 되지도 않아. 김 의원은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내가 뭐 사람들한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시대의 제갈공명이라니까. 당시 5선의 현역이었던 김 의원이 보기에도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던 창원산단 지정을 명 씨가 해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뿐만 아니라 명 씨의 지인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 훨씬 전부터 창원산단 지정 부지 일대를 사들였습니다. 김 의원 그리고 명 씨 지인들이 창원산단 지정을 확신했던 배경은 뭘까? 창원산단 지정 68일 전인 2023년 1월 6일 명 씨가 김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900자에 이르는 이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님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꼭 지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장문의 메시지에서 명 씨는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창원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자주국방의 큰 뜻으로 만들어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창원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방산, 원전 수출 강대국의 문을 활짝 여시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도시로 50년을 달려갈 겁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는 교통평가, 환경평가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 씨가 창원산단 지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을 김 의원에게도 공유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1:1 텔레그램 방을 통해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날도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창원산단 지정 기원문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보냈습니다. 창원산단 지정을 사실상 청탁한 겁니다. 만약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창원산단 지정 관련 내용을 직보 또 청탁한 결과 창원산단 지정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는 최순실 사건처럼 민간인이 개입한 국정농단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창원산단 지정 관련 내용을 직보하고 청탁한 정황을 지난해 이미 확보해 놓고도 창원산단 관련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창원산단 지정과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 네. 그런 정황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나온 거 말고는 딱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네. 명태균이 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가 나왔어요. 네. 네.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명태균은 정부 그리고 뭐 경상남도, 창원시 예. 이런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고위 공무원 혹은 기관장들하고 직통하면서 네. 창원산단의 커다란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그리고 이 자신이 그려놓은 큰 그림을 김영선 의원에게 자기가 공유해주고 필요하면 김영선 의원에게 너는 뭘 해야 돼라고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거의 총사령관이었다고 봐야 돼요. 창원 산단에.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보다 위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보다도 위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아까 보셨던 그 카톡은 뭐냐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창원 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통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예.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 상황을 김영선 의원한테 공유해 주는 차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창원 산단이라는 것도 당시 국정 현안이었는데 이걸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국정 개입의 가장 강력한 단서죠. 일국의 대통령과 1대1로 직통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네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것만으로도 지금 좀 아까 보신 그 보도만으로도 사실 난리가 나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네, 그렇죠. 나라가 뒤집히고 막 뭐 수사를 해라 마라 뭐 이거를 탄핵 사유로 삼느냐 마느냐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나라가 뭐 이 지경이다 보니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쇼킹한 일이다. 이렇게 네. 좀 도덕 기준을 이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는 수혜주로 꼽히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방산 관련된 외교 일정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근데 명태균 씨도 방산 기업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서 네, 저희가 보도한 그걸 바가 있죠. 추적해서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걸 좀 네.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내 이제 최대 방산 기업이 이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네. 이제 뭐 그냥 밑에는 한화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게 특혜를 준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뭐 상당히 있었죠. 이게 저희가 그때 확보했던 게 명태균 씨와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요거를 좀 분석을 했을 때 이 한화의 주력 상품이었던 뭐 K9 뭐 자주포 뭐 K21 뭐 보병 전투 차량 이 장갑차인데 이런 4개 품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듯한 메시지가 여러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이제 검찰이 민간인 명 씨가 이 김영선 의원실에 실제로 군림하면서 이 국내 방산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로템에 7천억 원대 신규 고속철 KTX죠. 그러니까 그 입찰에 관여한 정황도 저희가 포착을 했었고요. 예. 그 사찰 저희가 보도하겠지만 네. 이 명태균 씨가 창원에 있는 방산 네. 기업들과 거기에 있는 임원들과 자주 만나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PC에서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한화와 뭐 구체적이죠. 현대로템이 긴장 좀 해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윤 대통령 당시 대선을 치를 때 명태균 씨가 한 역할을 들여다보면 예. 명 씨가 돈에 항상 쫓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정치 지망생들한테 돈을 걷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공했던 여론조사를 실시하죠. 근데 이런 명태균 씨한테 만약에 두둑한 자본이 있다. 이런 명태균 씨는 뭘 할까요? 이게 하나죠. 이게 아마 본인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이제 현금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게 되면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닌가?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명태균 PC에서 명 씨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입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 방지법령 개정 준비하세요. 명 씨의 청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덕에 5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 의원은 임기 내내
명 씨의 지시를 따랐는데 심지어 대형 참사 직후에도 명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닷새 뒤인 2022년 11월 4일 김 의원은 명 씨의 지시대로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음.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언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 탓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구멍이 있어서 일어난 것처럼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명 씨는 1대1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김 의원에게 재난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지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사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사님이라 불리며 명 씨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사람. 권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의 메시지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도 재난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은 법안 개정이라는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권한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에 감사까지 표했습니다. 이어 명 씨는 김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해 보냈고 김 의원은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참사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명 씨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 이에 명 씨는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 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주호영이 양보했는지 큰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0일 이태원 참사로 뇌사에 빠진 군 장병 가족을 찾아가서는 돌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마땅한 진상규명 요구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일단 명태균 씨는 기획, 그러니까 공작을 한 거죠. 국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공작한 거죠.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 공작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한 거고요. 이게 이들의 메시지를 좀 아까 보셨지만 뭐
희생자들, 생명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뭐 애도나 안타까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본인들이 지켜야 하는 권력, 정치적인 방어선을 치는 데만 그냥 급급한 거죠. 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민했던 건, 이거 사실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국가의 이제 통수권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국회의 마땅한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 여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명태균 씨는 오선에 김영선 의원을 부리고 있죠. 부려먹고 있죠. 이게 역시 보면은 황당하죠, 진짜. 누가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김건희에 의한 아무 권한이 없는 여사에 의한 국정농단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게 보면은 민간인 명태균이 이 국회의원실, 그러니까 국회 의정 활동을 농단한 것이죠.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이런 정치 집단에는 절대 주권자의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권력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돼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맞습니다. 나고.